같이 가치를 추구하는 영영 스튜디오 북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옥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홍일점으로 참여한 서성원입니다.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경입니다. 함께 오늘 재밌는 소설책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보여주면은 뭔가 이제 신비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역시 네, 선생님 다우십니다. 표지가 보이지 않죠? 네. 예, 이렇게 치밀한 됐는데 준비를 하시네요. 이 커버를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오늘 그 소설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걸 벗겨야 되거든요. 역시 네. 자, 이 소설입니다. 아, 네. 천영관 작가가 쓴 고래입니다. 아, 네. 혹시 천년간 그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독서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 독서에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이러더라고요. 천명관 작가는 영화 감독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분이 이제 뭐 영화 얘기 관심이 많다, 영화 일을 쭉 해왔었다는 얘기는 있어서 시나리오도 쓰고. 네. 근데 아마 그 이후에 이 소설을 낸 이후에 감독으로 데뷔를 했나 봐요. 아, 뭐- 고래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분의 소설은 영화하고 관련이 많은 소설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영화 기법, 네네. 영화 문법으로 쓴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 그 영상미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겠네요. 소설에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 네. 예, 어차피 이분이 이제 영화 쪽으로 그러니까 소설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네. 영화 쪽에 이제 그 바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네. 동생이 그럼 형 한번 소설 한번 써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써서 공모에 참여한 소설이 이 소설이고 네. 당선이 됐고 그래서 아마 소설 작가로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이 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영화판에서 네. 다시 되돌아가야 될 사람이 이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영화하고 관련을 지어서 보면은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소설을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소설을 선택을 하면은 그분들을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소설이고 이 작가는 어떤 분이고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유명세에 묻어가자. 아, 네. 예. 유명세. 그래서 이 소설이 2004년에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네. 그 이후에 약간 뭐 노래 같은 거 역주행해서 다시 네. 이제 인기를 얻는 것처럼 소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4년에 발표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화제의 중심이 아주 돼요. 화제의 중심이 네, 네.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부커상 네. 영국에서 주는 상이더라고요.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최종 후보작으로 이제 수상작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소설을 한번 우리 북토크에 네.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뭐 네네. 굳이 먼저 읽지 않아도 된다 했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책을 이제 네. 도서관에 가서 막 역시 찾아봤는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가까운 데를 포함해서 주변 멀리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네. 구청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네네. 도서관, 뭐 구립도서관 그런데 다 대출 중이어가지고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할 수 없지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사셨어요. 네. 부랴부랴 어저께 사서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책이 막 쉽게 읽히는. 네. 예. 저는 그 역주행이라는 그 단어에 이제 그 어떤 느낌이 좀 오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어떤 북커상에 이제 후보로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혹시 이 소설이 어떤 점이 지금 현대에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수상을 하거나 최종 후보에 들어가면 이 소설은 정말 괜찮은가 보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문학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그냥 해외 문학상 수상 후보로 들어가면은 네. 그래도 읽을 만한 소설이지 않을까. 저도 안 그래도 어떻게 이게 갑자기 또 인터내셔널 네. 북커상의 후보가 됐을까 하고 그것도 2004년도에 처음 발표됐던 작품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한국의 이제 뭐 케이팝 K-팝이라든가. 문화라든지 영화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까지 관심을 한국 작가들에게서 관심을 갖고 또 번역이 또 잘 돼서 이렇게 또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한 몇 년 전인가 또 이 북커상 네, 상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수상을. 채식 예. 기자 뭐 그것도 네.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데 네. 또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번역한 뒤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독자청이 형성을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발표하고 네. 또 해외 이런 다른 나라에서 독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이제 오래전에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를 서서히 거두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어쨌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소설을 다 읽으셨잖아요. 혹시 가장 인상적인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작품을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일반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예, 네.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라든지 뭐 도덕성 이걸 따지면 이 소설을 못 읽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본성 이걸 그 다음에 야성적인 이런 면을 그대로 그리는 소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살해예요. 살해, 살인. 네네. 그것도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네. 예를 들어서 칼자국이라는 그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인물은 사람을 죽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허리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라든지 콘크리트를 묶어서 바다에 몰래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바다에 밑에 아래쪽에 깔리면은 시체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멀리 떠내려간다든지 바닷물이 휩쓸려서 네네.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이게 수없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안 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이제 혈연 관계가 있는데 엄마하고 딸 관계가 좀 주로 많아요. 네. 그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는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이 액부가 나오거든요. 네. 노파가 나오고 액부가 나오는데 이 노파는 오로지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노동을 한다, 일을 한다 이걸 하는 몸 파는 것까지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성매매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된다면 자기 딸도 팔아요. 심지어는 그냥 꿀 2병에 자기 딸을 팔아버려요. 그 노파라는 인물이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자기 자식을 자체가. 판다든지 성매매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없이 일어나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독자한테 이런 분들이 이 소설 참 재밌어요 하고 이제 권하려고 할 때 조금은 주저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약간 뭐 설화 같은 느낌이 네. 그러네요. 갑자기 그리스 그래서- 로마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잔인하기도 네. 하고. 윤리적인 거랑은 좀 그거 상반되고, 따지면은- 네, 그렇잖아요. 예, 그거 따지면은 마치 좀 그런 거 읽기가 같네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왜 그런 그 설정을 작가가 했을까요? 이게 약간 좀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영화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자기가 영화로 만들었을 때 뭔가 괜찮은 무엇 네네. 이걸 추구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문학동네에 그 상을 받거든요. 문학상을 받아서 이제 문학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래서 작가들이 그래요. 이분은 소설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소설의 뭐 문법 이게 빚진 네.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의 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거.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막 꿰뚫는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예쁘게 네. 소설로 이렇게 꾸며서 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직관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네네. 폭력적인 네.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그 표현하다 주인공들을 보니까. 위해서 네. 대리를 그래서 표현하는 더 또 이 소설 자체가 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 뭔가 이렇게 방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2004년에 처음 소설을 발행하고 나서 제가 올해 23년 5월 며칠 날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61쇄를 찍었더라고요. 예, 61쇄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쇄에 2,000권 내지 3,000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찍었고 그 다음에 판형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보니까 3가지 소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지금 책 요렇게 커버도 다르죠. 요런 식의 이제 소설이 있고 요거는 처음에 이제 발행할 때 그대로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3가지 판형으로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61쇄보다는 더 많은 거죠. 많이 이제 읽은 거죠. 일반 독자들이 그래도 꾸준히 있어 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이제 북커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근데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 소설 읽으면서 즐기시진 않으셨나 봐요. 아니요, 이야기는 재밌어요. 본인만 재밌게 하고 왜 남한테는 추천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네.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윤리에 입각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네네.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네네네.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어떤 뭐 우리나라의 이제 TV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막장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표현이 좀 과격하다든지 예. 상황이 좀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든지. 그래서 이게 제 소설이니까. 제 생각인데 이분이 이제 영화판에서 계속 이제 일을 했던 분인데 영화화 시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텔레비전 드라마로는 거의 부적절. 현재로서는 네.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은 문화적으로 볼 때 다양한 인간의 형태,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 네. 인성 이런 걸 다 허용적으로 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을 그린다든지 그것도 거의 강간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서로 합의해서 뭔가 성관계하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하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서로 이제
돈이 연결을 된다든지 네.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걸 제공을 하고 나는 대가를 받겠어 이거예요. 거의 매매 수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거 참 이 소설 참 괜찮아요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소설을 접할 때 뭔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 소설을 읽으면 좋을 만한 분,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은 네. 이 소설을 읽는다면은 틀림없이 이 소설을 이제 뭐 구입을 하든 대출을 하든 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죠? 왜 이야기? 정말 작가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엄청 잘해요. 네, 너무 쉽게 스토리가. 술술술 네. 이렇게 풀어나. 마치 이게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가 싶은. 네. 그렇죠. 옛날 이야기 이게 하듯이 전설 속에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혹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건 이분이 이제 작가분이 소설을 쓸 때요. 네. 어차피 이 세상의 이야기는 저 창의적인 거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낸 얘기는 별로 없다. 어딘가 있었던 얘기를 빌려서 네. 내가 더 재밌게 만들면 된다 하는 게 이분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어딘가 네. 본 것 같아 하는 얘기들이 네네. 끊임없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소설이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읽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재미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읽고 싶다 하는 분은 이 소설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 소설을 읽으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특히 뭐 조금은 강렬한 이야기, 뭐 색깔로 따지자면은 빨주노, 초포, 파남보 뭐 7가지 색깔 들어갈 때 강렬한 빨강, 예, 아니면은 검정, 검정. 예, 물론 빨주노초, 파남보에 뭐 검정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엄청 상반되네요. 예, 네. 강렬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그다음에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예, 이게 이제 소설 얘기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것도 있거든요. 네. 소설 저희한테요? 소설 이야기가 일단 한국 전쟁이 잠깐 들어가요. 네. 한국 전쟁이 이제 이게 등장 인물이 노파라는 사람이 있고 노파의 딸 애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복이에요. 다 여성이에요. 그다음에 금복이의 딸 춘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딸은 젖혀놔두고 노파의 딸은 젖혀놔두고 애꾸, 금복, 춘희가 네. 여성 3대가 이 소설 전체의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했을 때 노파하고 이런 분들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네. 그러면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니까 1950년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이 인물들이 대부분 다 출생이 평범한 출생은 없어요. 네. 되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일단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는 내가 원해서 이제 관계를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당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네. 그 중에 한 씨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듬지를 않아요. 애정으로 이렇게 뭐 네네.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밀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50년대에 네.
과연 이분은 이제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물론 뭐 뒤에까지 쭉 네네. 연결해도요. 이 정도로 신분 사회? 그때도 신분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천한 신분 출생이거든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아버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네. 그러면 필요하면은 뭐 살인도 저지르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럼 다른 분 생각은 50년대는 우리 사회를 계급 사회라고 하기는 뭐 그렇죠. 너무 그렇고 예. 신분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신분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 네. 어떤 어떻게 아마- 보면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뭐 시작되고 끝나고 이 무렵에 생활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좀 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질곡의 세월을 거치면서 또 우리 엄마들의 할머니들의 순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여성으로서 그 말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을 네. 태어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소설 속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제 도덕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이런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방인이라는 책을 봤을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인데 거기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살인을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엄청 그 강하게 들렸거든요.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와요. 예. 왜냐하면 그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않고 이런 묘사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이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작가가 원하는 거는 거기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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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저 기존 소설 문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 아까 이방인에서 이제 강렬한 햇빛 이것 때문에 내가 살인을 저질 이건 없어요. 내가 살인을 하는 이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거에 대한 신기하게- 자세한 묘사가 예. 없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네. 뭐 어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음.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심리 묘사가 이렇게 아니요 심리 묘사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거의 어떻게 심리 이렇게- 묘사도 없고 네. 왜 소설가들은 요거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제 왜 개그맨들 내가 빵 터트리는 거 하나 네네네. 저 유행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소설가들도 아 요거는 딱 머리에 꽂힐 만한 요 한 문장이 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몇 곳에 배치를 하는데 네네. 이분은 그걸 노린 게 거의 없어요. 이분이 처음에 소설을 썼을 때 이제 저 작품을 제출할 때요. 네. 붉은 벽돌의 여왕이라고 했대요 제목을. 제목을. 그런데 이제 고래로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쪽에서 고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고래로 바뀌었는데 그것처럼 아마 이제 붉은 벽돌을 구워서 이제 춘희가 나중에 벽돌공으로서 이제 네. 하여튼 그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수감이 되었고 그 교도소 이제 그 3부에는 교도소 수감된 이야기 그 교도소에서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아주 가학적이에요. 아주 막 말을 못할 정도로 저 폭력적인데 그걸 계속 견디고 거기서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출소를 해서 벽돌을 구워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 소설에서 뭐 예술적이라고 할까? 그러면 저 우리 머릿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거는 춘희가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워서 어딘가 이제 벽돌을 구웠으니까 그게 건축 자재로 쓰일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건축물이 지어지고 뭐 집이든 이렇게 뭐 공원이든 이렇게 하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 얘기가 개망초라는 꽃 네네. 네네. 아시죠? 예쁘죠. 예, 흰색 이렇게 네, 꽃이 네. 있는데 흔하고. 그 개망초 얘기가 중간중간 뭐 철로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벽돌을 굽는 공장에 폐허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주변에 개망초가 네. 많이 피어 있었다. 야생화니까. 예, 이런 얘기가 조금은 그래도 소설적으로 이렇게 와닿고
그 외에는 아름답게 뭐 네. 조금 없어요?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이제 소설 하면은 알 듯 모를 듯 멋있는 네. 이런 문장들. 네. 왜냐면은 두 가지 상징적으로 보통 쓰잖아요. 네. 이렇게 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상징하는 네. 거고 뭐 그 비유법을 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좋은 소설로 평가를 네. 받는데 여기서는 작가는 뭐 그런 거는 그런 뭐 메시지조차 없단 말씀이세요? 거의 노리지 않았어요. 아, 노리지 않았다. 네, 그런 걸 노리지 그러니까 않고 직설 화법을 예. 쓰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야기 자체 이야기가 재밌게 굴러가면은 그걸로서 아마 그러면 영어 그게 제 생각에는 영화 문법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가 빠진 것 같은데 예, 예. 왜 근데 갑자기 그 벽돌 무슨 여왕이라고 붉은 했다가 벽돌의 붉은- 여왕. 그래 갑자기 고래로. 고래가 나온 건가요? 이 아. 주인공이 해변가에서 예. 그 송창식의 고래 사냥을 좋아했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금복이가 이제 소녀 시절에 그냥 생선 장수를 따라가서 간 도시가 바닷가 도시예요. 네. 그래서 바닷가 도시에서 생선을 건어물을 만들어서 사업가 수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바닷가에서 고래를 보게 되거든요. 대왕고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업가로서 성공해서 영화의 시대가 오니까 금복이가 모든 돈을 투자해서 극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극장 모양이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요 극장을. 아, 네. 그래서 이제 고래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예 그냥 소설에서 드러내놓고 뭐 메시지를 전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한 서너 군데 딱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낡고 초라한 것은 형편없는 것. 그 다음에 가난은 죄악이고 네. 가난하면은 그 네. 사람 대접 못 받고 저 가난은 아니 아, 예. 죄악 죄악 죄에 해당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작고 소박한 거는 사람들이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네. 크고 아, 아주 고래가 대왕고래가 굉장히 네네. 크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고래예요. 그래서 아마 원래 제목에서 이걸로 하는 게 좋지 자기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싶었던 그 예. 고래같이 예, 고래 이미지가 좀 네네. 강렬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 네, 지금 제 생각에. 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고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육중하면서도 뭔가 파워 있고 그러면서 또 충분히 자기 그 어떤 하고자 하는 방인데 그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작가의 어떤 그 자유로운 시선 이런 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네요. 근데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품 소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해서 총평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그냥 시 한 편 낭독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네네.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소설을 다른 독서회의 선정 도서이기 때문에 읽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신화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소설이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뭐 일반 다른 분들 독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 보통 5점 만점으로 별점을 주는데 4.4. 네. 4가 두 번 반복된 거는 뭐 그냥 보통 클리셰로 많이 이용하죠. 죽을 사자라는 거. 죽음이 많이 빈번하게 등장해서 4.4로 생각했고 4에서 그 하나 4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설이 고래인데
송창식의 고래라는 노래가 생각나지는 않는다. 않는다. 예. 아, 네. 이 뭔가- 이분만의 고래다. 예. 음, 독특한 고래다. 예, 예. 어. 낭만 있는 고래는 아니거든요. 뭔가 그 파친코 그 소설 있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그 대서사시 음. 뭐 그런 소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음을 딱 준비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네. 네. 아, 그래도 고래사냥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너무 아우, 예. 좋은 생각이에요. 네, 기타 이렇게 실력도 좋으시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도 해오셨네. 준비해 오셨죠? 아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알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네, 오늘 저희가 뭔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고래라는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약간 그 뭐랄까 그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푹 빠져 들어갔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조용하게 조용한 시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네. 예, 반주 부탁드립니다. 자연이 좋아. 피동생네 집 둘레길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저마다 독특한 볼거리 알알이 익어가는 블루베리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 봉지 속에 얼굴 감춘 포도 파랗게 말랑말랑 익어가는 산다래 새들의 먹이 열매들 자연은 많은 걸 품고 많은 걸 키워내어준다.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님을 산속에선 겸손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칙과 삶의 지혜를 배운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